여러분,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숨기려 했던 약점들이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능력이 엄청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열쇠였다면요. 오늘 이 영상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점을 고치려 애쓰는 사람들은 평범해지지만 강점을 키우는 사람들은 탁월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오늘의 영상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40대 이후 인생에서 내가 가진 특기를 발견하고 키우는 3가지 핵심 전략과 실제로 이를 통해 인생의 이막에서 놀라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동안 때문에라는 변명 속에 가려져 있던 당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아는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김 과장은 올해로 직장 생활 18년 차, 나이 47세입니다. 요즘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쉽니다.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 불룩 나온 배, 그리고 최근 들어 더 깊어진 눈가의 주름까지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신입사원들의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한숨을 내쉽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열정이 넘쳤는데 말이야, 라며 잠시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기도 힘들어하며 영어도 썩 잘하지 못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많이 떠는 자기 자신이 답답해 보입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김 과장은 항상 뒷자리에 앉습니다. 혹시 눈이 마주치면 갑자기 질문이 들어올까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동기들은 하나둘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그는 아직 과장이라는 직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영어를 잘했더라면, 더 어필을 잘했더라면, MBA를 땄더라면. 그의 대화는 항상 뭐뭐 때문에로 끝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이면 항상 김 과장을 찾고, 직원들끼리의 갈등 상황이 생기면 어느새 그가 중재자가 됩니다. 고객과의 소통에서도 탁월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런 모습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54세인 박 선생님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쳐 온 그녀는 최근 젊은 교사들의 새로운 교수법과 디지털 기기 활용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내가 이해하기 참 어려워. 난 아직까지 유튜브도 안 하고 SNS도 잘 못하고 젊은 선생님들은 모두 AI를 활용해서 수업하는데 말이야. 그녀도 역시 모든 대화가 못하고 안 되고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배우려고 시도했지만 좌절감만 커져갔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 연수에서도 그녀는 항상 뒤처지는 느낌이었고 자신감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녀의 반 학생들은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 더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상담에서도 박 선생님의 공감 능력과 따뜻한 조언은 항상 호평을 받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능력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는 디지털 기기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임에도 정작 본인은 이를 능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약점에 집중하고 있나? 강점에 집중하고 있나? 자,
다시 김 과장의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참석한 워크숍에서 능력 중심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고치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마치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이 김 과장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워크숍 이후 그는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과 에너지를 얻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경력을 돌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내는 능력도 뛰어났죠. 김 과장은 과감히 회사에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과 협업하여 고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였죠. 영어 발표요. 팀원 중 외국어에 능통한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럼 디자인은요? 그것도 그 분야에 재능 있는 후배에게 부탁했죠. 6개월 후 그의 프로젝트는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냈고 그리고 곧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얼굴에서 피로와 불안감이 사라지고 열정과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니 성과도 좋고 행복감도 높아졌어요. 라며 회사 생활의 만족도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박 선생님의 이야기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계속 고군분투하는 대신 자신만의 강점인 스토리텔링과 공감 능력을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 그녀는 교과서의 딱딱한 내용 대신 마치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생생한 이야기로 학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아이들조차 역사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자책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강점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준다는 걸 어떤 기회를 통해 깨달았죠. 모든 선생님이 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의 특기를 발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고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첫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둘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걸 참 잘해라고 자주 말해주는 것은요? 셋째, 주말이나 휴가 때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사람들의 답변에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능력을 가리키는 단서입니다. 이제 인생 이막에서 자신이 잘하는 걸 발견하고 대성공을 이룬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를 창립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원래 창립자가 아닙니다. 맥도날드는 리처드 맥도날드와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던 작은 햄버거 가게였죠. 1954년 레이 크록은 밀크쉐이크 기계 세일즈맨으로 일하며 맥도날드 형제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간단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고 그 자리에서 프랜차이즈화의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52세, 이미 은퇴를 고민해야 할 나이였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계약을 맺고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햄버거를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경험으로 만들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장 어디서나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는 건 변명이 될 뿐이죠. 레이 크록처럼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알고 집중한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라왕 얘기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패션계의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10대 후반까지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했지만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후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는 저널리스트로 전향해 보그 잡지의 에디터로 17년간 일하며 패션계의 감각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패션 디자이너가 된 계기는 어찌 보면 별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찾지 못해 직접 디자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가 이미 40세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늦은 도전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평생 익혀온 미적인 감각과 세련된 스타일을 담아낸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드레스는 단순하지만 우아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수많은 셀럽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라왕 브랜드는 웨딩드레스뿐 아니라 향수, 보석 등으로 확장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입니다. 베라왕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새로운 장은 언제든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막내 할머니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그녀에게 유튜브는 그저 새로운 세상 같았죠. 손녀 김유라 씨와 함께 촬영한 첫 영상은 그야말로 무작정 시작이었습니다. 박막내 할머니의 유튜브 성공 비결은 바로 그녀의 솔직함과 유머 감각입니다. 거침없는 말투와 꾸밈없는 모습,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노년층의 삶을 유쾌하게 보여주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70만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가 되었고 다양한 방송과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을 실천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박막내 할머니처럼 일단 시작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나이와 무관하게 언제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유튜브라니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더 해야죠.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혹시 주변에서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해? 라며 의아해하거나 이제 와서 무슨 꿈? 이라며 고개를 저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릴 땐 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게 없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떨어져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하며 자신을 너무 모른 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현실의 무게에 치이고 주변의 시선에 갇혀 갈수록 그때의 나를 잊어버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놓치고 있었던 일들이 사실은 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낯설고 어색할지 몰라도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 보죠. 사실 처음엔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유튜브라니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세상은 이미 젊고 활기찬 크리에이터들로 넘쳐나는데 난 그저 특기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꽤 오래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일기를 쓰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자연스러웠죠. 흰 종이 위에 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풀어내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솔직하고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만 나면 책을 읽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삶에 지칠 때면 책 속의 이야기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고, 글자 속에 담긴 지혜와 경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죠. 그래서 매일 글을 쓰며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자마자 내 생각과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글을 쓰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모든 과정이 매일매일 도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한 편이 완성될 때 느껴지는 성취감, 그리고 누군가 공감해주고 응원해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직 초보 유튜버라 하루하루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그만큼 너무나도 흥미롭고 즐겁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도 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워가며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 도전이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출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수많은 40대 이상 성공자들에게서 검증받은 강점 발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신이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것이 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성공 요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5명에게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장점을 정확히 짚어줄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오늘 나에게 에너지를 준 활동은 무엇이었나? 라고 메모해 보세요. 평소 힘을 얻는 활동들은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살 때 무엇을 하며 놀았나요? 어떤 과목을 좋아했나요? 어린 시절의 즐거움은 종종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암시합니다. 돈이 충분하고 실패의 두려움이 없다면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당신의 숨겨진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신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제 강점 활용의 3단계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도전적 기회 찾기.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도전적 기회를 의도적으로 찾아보세요. 박 선생님처럼 스토리텔링 능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특별 수업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약점 관리 네트워크 구축하기. 모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계를 만드세요. 셋째, 일상의 강점 활용 습관화하기. 자신이 가진 특기는 우리 몸의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매일 최소 30분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이막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여 세상에 기여하는 여정입니다. 40대, 50대, 60대. 이 나이는 못하는 것에 집착하며 젊음을 그리워할 시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여
더 큰 성취와 만족을 이룰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레이 크록이 말했듯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카드, 다른 하나는 내가 뛰어난 것이라는 제목의 카드입니다. 어떤 카드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우고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 이막의 진정한 빛나는 순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